이제 3절 쪽에 우리 업무하고 이제 사용인 쪽에서 고용인 쪽에서 한 문제도 나오게 될 거니까요. 자, 우리 3절 쪽에 기업공사의 업무하고 이제 고용인, 우리 고용인도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한 문제가 매년. 우리 앞쪽은 좀 간단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디까지 업무를 할 수가 있는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먼저 첫 번째 중개업만 반드시 해라. 자, 그러지 않습니다. 뭐도 있습니까? 겸업. 자, 금방 보셨죠? 겸업도 6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개업 외에 관리대행, 그리고 분양대행 당연히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컨설팅 상담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상담, 개업공사 대상으로 하는 경영상담도 할 수가 있고요. 경매대행도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체 소개도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법인 그리고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 모두 다 중개업과 겸업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는 회사가 아니면은 더 외에 얼마든지 더 가능합니다. 자, 중개업 외에도 겸업 외에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는 못합니까? 회사 출근하는 거는 안 돼요. 회사 출근하게 되면 사무소를 내팽개칠 겁니다. 그러면 양도대여가 될 거예요. 문제가 될 거니까 회사 근무는 안 되는데 얼마든지 개인상 건축업을 하든지 옷가게를 하든지 꽃가게를 하든지 다라는 겁니다. 로또 복권을 팔아도 괜찮고 담배를 팔아도 괜찮고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제 투잡, 쓰리잡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런 것도 생각을 꼭 해놓으시고요. 자, 중개업에만 전념 하나 갖고는 아예 자, 수입 같은 것도 문제가 될 거니까요. 자, 그런 부분은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거니까요.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원칙은 이렇게 중개업의 예외는 겸업 그리고 법인까지도 다 할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가로 2번에 나와 있죠. 중개업하고 이제 겸업 외에 다른 업무도 할 수가 있는지. 여기는 법인은 안 되겠죠. 법인은 중개업과 겸업 6개까지만 총 다 해서 7개만 할 수가 있고요. 자, 대신에 그 외의 업무도 누구는요.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는 얼마든지 그 외에도 할 수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제 다른 법률 농협도 여기도 이제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있는지 그건 아니고요. 자, 중개업만 할 수가 있습니다. 농협은 겸업 자체는 안 돼요, 게입니다. 막 농협에서 매수 신청들이 상담, 컨설팅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업 하나만 왜요? 운행 업무가 따로 있잖아요. 운행 업무 따로 있고 자, 부수적으로 조합원 중에서 농지 소개만 그런 것들만 간단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절대 안 된다. 자, 네 번째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경쟁 직업을 갈 수 있는 것. 자, 중개업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으면 주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중개업을 아예 못한다. 자, 그때는 경쟁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인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우리 법인에서는 이중소속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될 거니까요. 자, 중개법인 갑의 바로 A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겁니다. 갑 그리고 을 중개법인에 왔다 갔다 두 개의 법인의 임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중소속도 큰 문제가 될 거니까 형벌까지 받습니다. 경쟁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 이제 거기다 또 예시를 해놨는데요. 야간 경비원과 그리고 이제 나중 중개업을 할 수가 있느냐. 야간 경비원 너무 정말 심하게 그냥 여기 예를 좀 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중개업 하시고 저녁에는 뭐 하시고 야간에는 경비를 쓰시고 잠은 언제 주무실 거고 자, 그 정도가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요. 그래서 여기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낮에는 중개업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는 경비를 서고 자, 그 정도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중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안 해도 어느 정도 영업을 주도할 수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 두면은 낮에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무소만 내팽개지 마세요. 자, 그 얘기입니다. 5번 쪽에서 이제 사무소 전용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사무소를 중개사무소로만 전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느냐.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수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법인만큼은 중개업과 겸업 6개 다 해서 총 다 해서 7개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용도로는 안 되죠. 근데 누구는요, 우리 개인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중개업 외에 그리고 겸업 외에 또 다른 업무도 부수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쇼핑몰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고용인의 업무 범위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는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요.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고용인의 우리 업무는 꼭 매년 한 문제가 여기는 나오더라. 예상을 꼭 해서 이제 한번 여기도 점검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3편 중에서 우리 3번째, 우리 3편 중에서 여기 3번째도 당연히 시험 문제가 나와요.
누가요? 고용인. 우리가 이제 혼자서는 영어를 못할 거니까 누굴 둡니까? 고용인. 옛날에는 사용인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고용인의 책임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 매년 냅니다. 책임 부분은 한 문제가 될 거다. 예상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 고용인은 언제 신고할까요? 나중에 아예 나갔을 때는 언제 또 신고를 할까요? 업무 개시 전, 그리고 잘라놓고 해고했을 때는 열흘 전, 시기가 분명히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신고 부분도 꼭 주의하시고, 신고. 혼자서 영어 못 하잖아요. 그러면 고용했을 때 신고하세요. 여기도 중요합니다. 고용했을 때 신고하세요. 두 번째 이제 해고. 옛날에 해고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요. 고용 관계가 종료됐을 때라고 합니다. 고용 관계가 뭐가 됐을 때, 끝났을 때, 종료가 됐을 때, 종료했을 때도 뭐 하시라? 신고하세요. 이렇게 나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고용 신고는 아주 빠릅니다. 언제입니까? 업무 개시 전, 업무를 뭐 하기 전에, 개시를 하기 전에, 업무 개시 전에 먼저 신고하세요. 또 여기다 열흘 그러면 X. 예전에는 열흘이었지만 지금은 빨리 하십시오. 바로 업무 개시 전에 바로 고용 신고 하세요. 만약에 안 했을 때 업무 정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뭐 했다고요? 고용 신고 하여야 한다. 명령 규정입니다. 업무 정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 정지. 업무 정지 별표 얼마다? 여기는 별표 1개월. 별도의 표가 있는데 3개월은 아니고요. 6개월도 아니고 별표 1개월. 얻으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갔다. 나갔을 때 여기는 이제 여기는 해고일, 고용관계 종료일부터 여긴 열흘 이내입니다. 열흘 이내. 예전에는 고용도 열흘 기간 줬지만 지금은 열흘 기간 안 줘요. 제재 똑같습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 하여야 한다. 안 하게 되면 업무정지 얻으면 맞아요. 자, 그 정도로 문제가 되니까 꼭 신고를 해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고용 신고할 때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옛날에는 자격증 첨부를 했는데 지금은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격증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그입니다.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 하지 않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첨부한다 안 한다. 자격증 사본이 됐건 원본이 됐건 고용신고할 때 첨부 안 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신고를 받으면 우리 등록관청이 시군구청에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자, 그 요청 때문에 자격증 첨부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거긴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 첨부 안 하고요. 그리고 수수료. 아까 등록 신청할 때는 수수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용 신고할 때 수수료는 없어요. 제재가 있긴 하지만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신고 외에, 자,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여기는 책임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책임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책임 부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민사 책임. 자, 민사 책임입니다. 사고를 쳤네요. 자, 누가요? 민사적인 책임은 고용인. 나중에 문제가 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고용인 쪽에서 손해를 입혀놨습니다. 손해를 얼마 입혔다고요? 3천만 원 이렇게 입혀놨습니다. 3천만 원의 손해를 입혔을 때 우리 법이 너무 심합니다. 고용인의 행위는 누구의 행위라고요? 개업공인중개사. 그럼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사고 친 것도 아닌데 뭐라고요? 3천만 원 손해 입혔네요. 이 정도로 심하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사고를 쳤다. 손해 입힌 걸로 똑같은 책임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정말 심하게 합니다. 고용인이 손해 입혔는데도 누가? 개업공인중개사. 고용인의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본다고 해서 꼼짝 말아라. 그 정도로 심하게 해놨다는 겁니다. 추정한다. 또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본다. 꼼짝 못하게 굳어졌습니다. 너도 책임져. 너도 책임져. 또 엉뚱한 소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 책임진다. 그게 아니라 고용인도 책임은 같이 져야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민사 책임 성격을 보니까 뭡니까? 같이 똑같이 책임지네요. 연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연대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리고 진정보다도 더 무겁다는 부진정. 이 소리까지는 잘 안 내긴 하지만 부진정 연대 책임을 져서 우리 매도 매수인 쪽만 정말 신났습니다. 자,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먼저 책임을 져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고용인한테 책임져라. 그럴 수도 있고 동시에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심하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연대 책임 부담하고요. 그다음 나중에 이제 손에 물어주고 나서 누가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구상권만 뭐 할 수 있다고요? 행사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못 하는 게 아예 없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 심하게 책임을 져라. 꼼짝 못하게 하고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책임 때문에 이제 나중에 고용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될 거니까 조심을 하세요. 그 소리였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민사 책임 외에 이제 형사 책임입니다. 형사 책임은 정말 예외가 많으니까요. 형사 책임은 주의하세요.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용인 쪽에서 대형 사고를 쳐놨습니다. 뭐를 징역을 3학년 2반에 징역 나올 겁니다. 3학년 그리고 1학년에 징역이 있을 겁니다. 뒤에서 보실 겁니다. 그리고 또 벌금이 있습니다. 3학년 2반할 때는 2천, 1학년 1반할 때는 1,000만 원의 징역 벌금이 있을 건데요.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때 얘는 누가요? 우리 고용인 또 책임집니다. 고용인에 대해서 누가?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근데 여기다 이제 징역 살아라. 너무 가혹하죠. 근데 뭐는 없다고요? 징역은 없다는 겁니다. 징역까지 살게 하는 거는 아니고 뭐를요? 벌금 내십시오. 그 소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업공사 정말 억울하게 벌금을 부담을 하는 그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둘을 나란히 보라고 했죠. 주의하실 게 이제 여기 둘을 나란히 보란다. 양벌, 둘을 나란히 보라는 양벌 규정으로 뭐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은 동일하다 안 하다 동일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징역은 없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또 동일한 시험 문제를 했습니다. 동일한 책임을 가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한 책임이 아니라 동조에 같은 조에 규정되어 있는 3학년 2반에서 2반 2천만 원, 1학년 1반에서 1,000만 원 이 벌금만 요것만 부담하니까 꼭 동일한 책임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주의하실 게 이제 벌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입니다. 입증하십시오. 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당한 뭐를 했을 때 주의를 했을 때 근데 여기 이제 동시입니다. 여기는 동시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기도 두 가지가 입증돼야 됩니다. 관리를 뭐 하지 않았을 때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요걸 입증을 했을 때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을 했을 때 여기는 벌금을 부담하지 않아요.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또 여기는 벌금 부담했습니다. 결국에는 요거 입증 못해서 벌금 부담했는데도 등록 취소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보셨죠? 등록 취소. 물론 이제 그 벌금은 300만 원 이상이 될 겁니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낸다고 해도 여기는 등록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등록 취소는 면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판례도 그렇고요. 법도 그렇고. 몽땅 소리입니다. 벌금 내면 고용인 때문에 벌금을 냈는데도 고용인 등록 취소가 된다? 안 된다? 등록 취소는 안 된다는 겁니다. 된다 그러면 X.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들만 점검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행정책임 보실까요? 행정책임. 이 행정책임을 당할 수가 있는지입니다. 행정책임. 이 행정책임도 한번 세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행정책임은 등록 취소나 뭐를 업무 정지를 당할 수가 있는지입니다. 업무 정지. 고용인 때문에 당할 수가 있어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고용인 쪽에서 고용인 쪽에서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는데 거래계약서 작성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작성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서명 날인 등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우리 고용인은 자격정지. 근데 아까 봤었네요. 만약에 거래계약서 작성 잘못했을 때 꼭 누구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에 뭐로 본다고 했습니까? 행위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뭐가 얻어맞습니까? 업무정지 얻어맞습니다. 업무정지를 이런 식으로 같은 행위,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 안 했다, 서명 날일 안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무정지 같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사무소 문 닫고 조용히 쫓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문제가 되고요. 아니면 또 우리 고용인 쪽에서 이중소속을 했습니다.
막 오후 2시만 되니까 조용히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중 소속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이중 소속하게 되면요. 이거 절대적입니다. 자, 등록 취소를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누구 고용인 문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그래야 문제가 그건 없다는 겁니다. 정리를 잘못해 놓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얘는 고용인 때문에 우리 사무소가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 문제가 되니까 주의를 꼭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큰 문제가 될 거니까 주의를 하세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고용인 때문에 정말 시한폭탄이라고 했을 거니까요. 크게 문제가 될 거니까 주의를 해야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 쪽에서 한번 간단하게 보실게요. 우리 고용인의 업무, 자, 업무 범위, 그리고 업무는 여기 너무 중요하니까요. 별표 3개를 고용인 쪽에는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법률의 15조에 하다 책임진다. 신고해야 된다. 책임이 있다.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여기도 시험 문제 값을 많이 보고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전 그 2명을 고용인, 옛날에 사용인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용한 누구의 행위로 본다고요? 우리 개업공인사의 행위로 본다. 본다에다 다시 한번 동그라미 넣으실까요? 추정한다. X. 자,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가로 1번 쪽에서 이제 고용인의 업무 범위가 나왔죠. 먼저 소속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업무를 수행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뭐도 됩니까? 확인 설명서 써도 괜찮고, 거리계약서 써도 괜찮고, 확인 설명에도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중개보조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확인 설명에서 절대 안 되고요. 손 하나 갖다 가지 말고 그냥 커피 타고 청소만 하고 운전만 하고 그래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중개보조는 자격증이 없으니까 부동산 거래신고도 대행을 못해요. 뭐 할 게 없어요. 자, 그 얘기입니다. 먼저 가로 2번에 이제 수행인가 보조인가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먼저 소속 공인사 수행도 되고 보조도 되고 다 되고 대신에 중개보조는 보조만 해야 됩니다. 뭐가 안 된다고요? 여기는 수행이 안 돼요. 나중에 업무하실 때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박스 쪽에 이제 비교가 나와 있죠. 소속 공인주사는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 강하게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중개보조는 자격증이 없는 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업무를 보조를 하시는 분 꼭 나눠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업무 내용에서 수행이나 보조가 다 되는데 뭐는 안 된다고요? 중개보조는 수행은 안 되고요. 꼭 뭐가 됩니까? 보조만 돼요. 그 정도로 약하게 해야 돼요. 자, 문제가 됩니다. 자, 세 번째도 이제 인장 등록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함께 서명 날인 하니까 업무를 수행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거래계약서 작성에서도 서명 및 날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안 했을 때는 문제가 되고요. 보조는 아닌데 작성은 아닌데.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품위 유지, 공정중개라고 해서 이제 법률 규정에 이것도 나와 있으니까요. 누가 소속은 해야 돼요. 대신에 중개보조는 채통을 지켜라, 공정중개 그런 거 안 하고요. 인장 등록 할 필요도 없고 거래계약서 작성의 의무도 전혀 없고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교육의 그 박스를 보시면은 자, 교육 소속 공인사 무슨 교육 받습니까? 개인 또 직무교육 그러면 안 됩니다. 사장님하고 똑같아요. 실무교육 28에서 32시간 저 뒤에서 한번 보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개보조는 무슨 교육? 직무교육 3시간, 4시간. 우리 보통 이제 학원에서도 3시간, 4시간 수업 정도를 간단하게 합니다. 민계공은 한 4시간 정도, 나머지는 3시간 정도 오전에 잠깐 졸면은 교육 끝났다고 가세요 그럴 겁니다. 그 시간하고 똑같구나. 3시간이나 4시간. 자, 그렇게 아주 약하게 여기는 뭐 직업윤리밖에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요. 인사 어떻게 잘하고 커피 어떻게 사야 맛있는지 그런 것만 합니다. 억울함 자격증은 따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신고가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 대행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중개보조는 그 대행도 안 돼요. 서류 갖다가 내는 것 자체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공통적으로 적용되죠. 결과사에 당연히 적용이 될 거고. 그 다음 이제 금쟁이 하지 말아라도 적용될 거고 동료방내 떠들어대면 안 됩니다. 비밀준수 같은 것도 당연히 적용. 교육의 의무 같은 것도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고용신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고용 관계가 끝났을 때도 해고 신고하십시오. 자, 그런 의무도 다 똑같이 부담이 돼요. 라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고용이나 고용관계 신고 보실까요? 자, 먼저 첫 번째 고용했습니다. 혼자 일을 못하니까. 그럼 신고하십시오. 언제? 업무 개시 전까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입니다. 여기는 또 열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전에 첨부했었는데 지금은 첨부를 안 해요 라고 교훈을 하셔야 됩니다. 첨부할 필요 없다 라고 교훈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실까요? 고용관계가 완전히 끝났을 때입니다. 고용관계 종료 됐을 때도 뭐 하십시오? 신고하십시오. 여기는 열심히 생각했다가 그리고 얼마 만에 10일 이내에 일주일 아닙니다. 지체 없이 아닙니다. 얼마 열흘 이내에 신고만 해주면 돼요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가 이제 고용인의 그 고용 제한이 있는데요. 결격사유 있는 분을 고용하시면 큰 문제가 돼요. 여기는 업무정지 당해요. 그리고 2개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았을 때 내보내지 않았을 때는 여긴 별표가 6개월입니다. 업무정지 받을 수가 있고요. 아까는 명령 규정이니까 1개월이지만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여기는 결격사유 있는 분을 내보내지 않았을 때는 2개월 넉넉하게 주고 있는데 내보내지 않았을 때는 별표가 얼마라고요? 6개월 오더 맞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우리 서식이 나와 있죠. 먼저 고용관계 신고 하시고 고용관계가 끝났을 때도 신고하시고 그 아래쪽입니다. 자, 등록 신청할 때 여기서 인장 등록할 수가 있을 거니까요. 소속을 인장 등록도 할 수가 있다. 서식을 체크해서 쓰니까 그 정도는 가능해요. 오케이입니다. 그 아래 서식은 뭐 자세히 볼 건 아니고요. 쭉 한번 간단하게 보시고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서 업무상에 대한 책임이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가 시험 문제에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나 별표 몇 개, 3개를 여기다가도 다시 한번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고용인의 행위 책임. 이 문장 아주 짧으면서도 시험 문제에 자꾸 내고 있습니다. 업무상, 다른 거 아닙니다.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했던 무슨 행위로 보겠다고요? 그를 고용했던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다. 본다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실까요? 여기는 추정이 아니다. 우리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추정한다 X. 추정은 뒤집어 엎어질 수가 있어요. 추정이 아니라 뭐하다? 본다, 간주. 꼼짝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책임져. 그러면 예, 그 소리밖에 못합니다. 그 정도로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고용인의 업무상의 행위, 판례가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엄격하게 보는 거 아니고요. 어느 정도 업무상으로 관련만 있으면 누구한테 개업 공인주사한테 책임져라. 그 소리 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심한 정도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사무소를 많이 비우시니까요. 누가요? 우리 고용인 쪽에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얼마? 2천만 원을. 근데 우리가 사무소 비우다 보니까 받은 줄을 몰랐어요. 누가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보전이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써버려서 나중에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고용인의 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썼냐? 우리 아예 그냥 돈 한 푼 구경도 못 해봤는데 누가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쓴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사고는 누가 치고 책임은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를 잘하라고요? 문단속 잘하세요. 안 그러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동그라미 2번에 판례가 나와 있죠. 이 정도로 문제가 되니까 주의를 꼭 하시라는 겁니다. 판례는 잘 안 내지만 실무할 때는 아주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업무하고 관련되니까 책임져. 그리고 고용인을 통해서 이득을 받으니까 책임지세요. 자, 그렇게 심하게 책임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판례 안 바뀝니다. 판사님은 녹음기를 아예 틀어놓습니다. 한 얘기 똑같이 하고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나중에 법적 안정성이 없으니까 사회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우리 개업공사 책임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자, 먼저 첫 번째 밥상 3개입니다. 뭐라고요? 민사 책임. 손해 입혔을 때에는 부진적 연대 책임입니다. 우리 고용인하고 우리 개업공사가 똑같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예 꼼짝 못하고 책임을 져야 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 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상당한 주의를 해도 입증을 해도 책임은 있다 없다. 우리 민법상 책임 거기하고 아예 다르게 우리 공회사 법상에서는 아예 책임을 부담시킵니다.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데도 뭐냐? 그건 벌금이었습니다. 민사 책임은 져야 해요. 상당 얘기는 벌금에서만 나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민사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꼼짝을 못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어주고 구상권만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00만 원 우리가 물어줬습니다. 대신 그러면 나중에 내놔. 누구한테? 고용인한테 내놔. 돈이 없으면 나중에 받기도 어려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뭐 두 번째 뭐 니은번 정도 이제 판례 간단하게 좀 봐주시고 정말 면책 규정이 아예 없어요. 자, 중요한 문제가 남았네요. 자, 2번에 부진정 연대채무. 연대채무 꼭 문지르 넣으시까요? 둘 다 똑같이. 그것도 진정함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책임제입니다. 자, 둘을 동시에 책임도 물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개업 공인주사한테 먼저 책임져라 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구상권만 나왔죠. 물어주고 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정도로 심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가로 2번에 이제 형사상 책임이 바로 뭐고요? 여기는 벌금. 아까 보셨던 건데 우리 벌금에는 여러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징역이나 벌금을 받으면 다른 건 아닙니다. 과태료는 아닙니다. 징역이나 벌금을 받으면 누구한테요? 우리 개업공사도 징역은 아니지만 뭘 얻어맞습니까? 벌금은 얻어맞아요. 자, 그 정도로 문제가 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3학년 위반에 2천, 1학년 위반에 얼마? 1,000만 원. 자, 그런 벌금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구상권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구상권은 안 되겠죠. 왜요? 민사상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벌금을 고용인권을 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단속 잘못해서 주의를 잘못해서 우리가 낸 책임이니까요. 거기는 나중 구상권 행사가 안 돼요. 우리에 대한 책임, 돈도 우리 것 낸 겁니다. 결국에 벌금은 구상권 행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벌금만큼은 구상권이 안 돼요. 아까 구상권 된다는 것은 민사상의 책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우리 판례가 나와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학설에서는 이런 경우 벌금 받으면 300만 원 이상 되면은 등록 취소 된다. 규정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아예 규정 자체도 여기도 이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등록 취소 됐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고용인 때문에 낸 벌금이다 보니까 300만 원 이상이 돼도 거기는 결과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너무 가혹하잖아요. 우리 벌금 쪽은 봐주는 게 상당히 있다고 했습니다. 상당한 주의했을 때는 벌금 책임이 없다. 그리고 상당한 주의 못해서 벌금을 냈어도 등록 취소는 안 당한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만 등록 취소 당하죠.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는 좀 주의해 놓으시고요. 아까 등록 취소 안 된다고 하니까 행정상 책임하고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는 이제 행정상 책임은 금쟁이를 했을 때 아니면 또 이중소속을 했을 때 업무정지, 자격정지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었을 때 거기서는 약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금쟁이했다. 누가 금쟁이했다? 고용인이 금쟁이를 했는데도 누가? 개업 공인주사가 했다. 여기는 우리가 등록 취소를 대신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대위 책임 그랬습니다. 대위 책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용인은 멀쩡하고요. 나중에 누구만 우리 개업 공인주사만 책임을 져요. 대신에 중개보조는 그러겠지만요. 소속 공인주사는 자격정지가 있으니까 자격정지 얻어맞고 우리 개업공사는 업무정지 얻어맞고 둘 다 나란히 얻어맞고 둘 다 사무소에서 쫓겨나고 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등록 취소될 수가 있다. 안 등록 취소 절대적 같으면 하여야 한다. 이중 소속이면 절대적입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되니까 문단속을 철저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고용인 때문에 등록 취소 당할 수 있다. 등록 취소 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격 취소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양도 대여에 걸리면 여기 자격증을 무조건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되니까 주의를 하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양도 대여 그 책임은 자격 취소까지 당할 수가 있을 거니까 주의하시고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어떤 경우도 우리 고용인 때문에 등록 취소가 된다 안 된다 되는 경우는 아예 없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도대여 외에는 문제는 없을 건데 그건 아주 예외입니다. 양도대여만 됐을 때만 문제가 되고요. 원칙적으로는 우리 고용인 때문에 등록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판례가 약간 좀 소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개업공사 문단속 잘못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 고용주가 사고 치게 되면 다 민사가 되건 형사가 되건 밥상 세기라고 했습니다. 행정 책임이 되건 책임을 져야 해요. 이 정도로 문제가 되니까 문단속을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판례 2개 나란히 나와 있고요.
우리 시험 문제 쪽에서도 양도대여 그런 판례가 꼼꼼하게 좀 나왔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밥상 나와 있습니다. 민사 책임. 자, 두 번째 형사 책임, 세 번째가 행정 책임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고를 쳤다 손해배상 책임 누구하고요? 고용인과 우리 개업공사는 똑같은 책임집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연대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물어주고 구상권 행사밖에 여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옆에 나와 있죠. 부진정 연대 채무 꼼짝없이 당한다 구상권. 물어주고 돈 내놔 요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형사 책임 예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됐을 때 징역은 3년가 안 3년가 우리 개업공사한테 징역 살아라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뭐만 벌금만 당하지 여기는 다른 책임을 가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다 이제 상당한 주의와 동시라고 있습니다. 상당한 주의와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두 개가 입증되면 동시에 입증돼야 됩니다. 자, 그때만큼은 뭐가 없다? 벌금이 없다. 그리고 벌금이 있다고 해도 등록 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구상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벌금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없어요. 우리 벌금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낸 돈이지 우리 책임으로 내는 돈이지 고용인 돈을 대신 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손해배상은 고용인 대신해서 물어줬지만 그러니까 구상권이 됐지만 벌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은 심하게 안 냈지만요. 지금은 시험 문제에 낼 수 있어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행정처분 쪽으로 한번 와보실까. 우리 그림에서도 징역은 X, 벌금은 O. 동일한 벌금형도 아니고 벌금 금액도 다릅니다. 한번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고용인은 1,000만 원이지만 우리 개업공사한테 2,000도 500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벌금 금액은 달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행정처분이죠. 우리 고용인은 등록 취소 안 당할 건데 업무정지 안 당할 건데 누가요? 그 고용인 때문에 우리 개업공인사가 등록 취소를 당하고 뭘 당하고 업무정지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고용인을 대신해서 대신 부담하는 대위 책임입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되니까 주의를 꼭 하시라는 겁니다. 정말 심해도 너무 심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괜히 또 그렇게 생각하시다 이제 중개 못해 먹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는 이론상으로 그렇지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 없어요. 그 정도는 충분히 문제가 없으니까요. 너무 그냥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대위 책임, 이렇게 대위 책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문장상으로 여기도 이제 대신 정말 책임이죠. 여기서 이제 등록 취소는 우리 고용인 쪽에 등록 취소 안 당하잖아요. 등록 취소 당하지 않고. 그리고 업무 정지는 이제 자격 정지는 따로 있지만요. 업무 정지 같은 것은 당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 고용인 자리에 대신 앉아서 책임지죠. 문장으로 봤을 때 이건 무슨 책임이라 합니까? 대위. 민법 교수님이 채권자 대위를 자꾸 얘기할 겁니다. 누구 자리에 앉아서 고용인 자리에 앉아서 네가 얻어맞아.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런 책임은 대위. 문장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민사는 연대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는 양벌, 둘이 나란히 벌하잖아요. 양벌 규정에 따른 책임. 그 다음에 행정 책임 뭐라고요? 소속의 자리에 앉아서 중개보존의 자리에 대신 앉아서 책임을 집니다. 자, 그런 책임이니까 무슨 책임입니다. 거기는 대위 책임. 자, 이 정도니까 이제 문장이 모두 다릅니다. 이렇게 다르니까 주의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정말 우리 벌금 쪽에서는 상당한 주의를 했을 때도 책임이 없다. 여기는 아닙니다. 상당한 주의를 했어도 손해배상 책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한 주의를 했을 때도 행정 책임이 있어요. 상당이란 문장에 아무데나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상당한 책임은 어디서만 꼭 형사 책임에서만 예외 정말 엄청 많습니다. 많이 써놨잖아요. 한번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벌금을 내도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도 등록 취소 당한다 안 당한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구상권이 있다 없다. 자, 벌금을 내줬어도 구상권이 있다 없다. 구상권은 없습니다. 아까 구상권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민사 책임. 여기는 구상권이 없어요. 여기도 이제 우리 소속한테 그다음에 중개보존한테 따질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문단속을 잘못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요. 여기도 한 문제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지면 안 되니까 한 문제는 꼭 의도적으로 내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 정도 선에서 한 문제 이상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꼼꼼하게는 봐주셔야 되고요. 판례도 심하게는 안 내지만 지금 최근에는 양도대여 이런 쪽에 판례를 자꾸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쪽은 꼼꼼하게 점검해 놓으시고요. 나중에 실무할 때 얻어맞으니까 처분 얻어맞고 손에 물어주니까 그러지 말아라. 자, 그런 의미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